그 집에서 3일 이상 버틴 사람은 없었다. 간호사들은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나왔다. 이유는 비비안 월리스, 부유하고 쓰라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노파가 자신을 돌보려는 사람을 부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아마라가 들어왔다. 조용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흑인 간호사. 아무도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절실히 일자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침묵의 잔인한 전쟁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존엄성이 아무 의미도 없고 침묵이 무기가 되는 곳. 비비안이 몰랐던 것은 아마라가 더 나쁜 상황을 겪어봤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월리스 저택은 시간이 멈춘 듯 보였다. 철문은 피곤한 듯 삐걱거리며 낯선 이들을 맞이했다. 깨끗한 흰색 외관은 내부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 침묵, 평화로운 종류가 아닌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하는 종류. 내부에서는 비비안 월리스가 원하지 않는 한 거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 찰스는 애틀랜타의 부동산 제국의 상속자로 대부분의 시간을 회의와 여행, 그리고 산만함에 묻혀 보냈다. 집과 그녀, 그의 어머니를 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방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 내내 사용했던 철권으로 다스렸다. 몸은 약해졌지만 혀는 그렇지 않았다. 몇 주마다 새로운 간호사가 눈에 낙관을 띠고 정문을 통과했지만 몇 주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존감이 산산조각난 채 떠났다. 비비안은 그들 모두를 해고할 이유를 찾았다. 무능력, 게으름, 무례함. 하지만 진실은 행간에 속삭였다. 비비안 월리스는 그녀의 세계를 반영하지 않는 여성의 돌봄을 용납하지 않았다. 찰스는 개입하려 했다. 정말로 그랬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집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소년 시절부터 그늘 아래 살았던 그로서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회색빛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찰스는 이미 주말의 피로감에 지쳐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등뼈가 곧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여행 가방은 작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작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아마라 존슨, 찰스는 클립보드의 이름을 확인하며 물었다. 네, 맞아요. 일하러 왔습니다. 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켰다. 그의 눈은 그녀를 훑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30대 중반, 화려하지 않지만 날카롭게 전문적이었다. 비비안이 말도 꺼내기 전에 거절할 만한 여성. 하지만 찰스는 더 이상 까다롭게 굴 여유가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존슨 씨, 그는 그녀를 복도를 지나며 말했다. 제 어머니와 함께 3일 이상 버틴 간호사는 없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워요. 아마라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공간을 살펴보았다. 화려한 가구, 딱딱한 카펫, 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차가웠다. 저는 호감을 사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돌보기 위해 왔어요. 찰스는 그녀가 대담한지 어리석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위층, 살짝 열린 문 뒤에서 비비안은 지켜보고 있었다. 몸이 쇠약해졌어도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아마라를 보자 그녀의 입술이 약간 일그러졌다. 또 하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들의 첫 만남은 긴장감이 넘쳤다. 아마라는 물과 약이 담긴 쟁반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전문적이고 존경심 있는 어조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월리스 부인. 저는 아마라입니다. 당신을 돌보게 될 겁니다. 비비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마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존슨, 그녀는 이름이 신맛이 나는 것처럼 비웃었다. 맞아요. 요즘 에이전시들이 아무나 보내는 게 웃기죠. 아마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쁜 말을 들어봤다. 침묵은 종종 완벽한 응수보다 강력했다. 여기 약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비비안은 움직이지 않았다. 네가 내가 약을 먹는 걸 지켜보려고 서 있겠다는 거야? 그녀는 침을 뱉듯 말했다. 정확한 용량을 복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비안은 극도로 경멸하며 약을 삼켰다. 그런 다음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여전히 노려보았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기대하지 마. 아마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들어온 것처럼 차분히 방을 나갔다. 문 밖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집중 때문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비비안은 그녀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라는 더 나쁜 상황을 겪어봤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손님용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밑의 다크서클은 이야기를 말해주었지만 그 뒤의 불꽃도 그러했다. 그녀의 여동생은 공립병원에서 사망했다. 방치되고 무시당하고 급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누군가가 신경을 쓸 때쯤에는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로 아마라는 조용히 맹세했다. 아무도 돌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설령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리고 이 집은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는 정확히 오전 7시 3분에 제공되었다. 비비안은 늦는 것을 싫어했다. 특히 신경 쓰지 않는 척할 때. 아마라는 제 시간에 방에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좋은 아침입니다, 월리스 부인. 그녀는 팔걸이 의자 옆 테이블에 쟁반을 놓으며 말했다. 설탕 없는 홍차, 스크램블 에그 2개, 살짝 구운 토스트. 요청하신 대로입니다. 비비안은 옆으로 힐끗 보았다. 차갑고 날카롭게. 적어도 지시를 따를 줄 아는군. 아마라는 톤을 고르게 유지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까이 앉아 모든 것을 관찰했다. 모든 제스처, 모든 멈춤, 모든 경멸의 깜박임. 마지막 간호사는 비비안은 천천히 토스트 조각을 자르기 시작했다. 현대적인 건강 유행에 집착했었지. 내 차를 귀리 요구르트로 바꾸려고 했어. 무례한 행동. 결과가 좋지 않았나 보네요. 3일을 버텼어. 울면서 나갔지. 백인 여자였지만 좋은 집안 출신은 아니었어.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 아마라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비비안의 리듬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소리가 아닌 독설이었다. 그녀 전에 아마라는 무심코 물었다. 비비안은 이번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날카롭고 자만심이 가득한. 쿠바 출신이었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직원들과 스페인어로 대화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관리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 천박한 정신, 그런 종류는 견딜 수 없어. 그녀는 얼마나 버텼나요? 2일 반. 한 번 내게 대들었어.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지. 방 안에 침묵이 짙어졌다. 아마라는 그 여성들, 청구서와 아이들,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는 간호사들을 상상했다. 그리고 한 명씩 그들은 비비안의 손이 아닌 그녀의 말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심리학자 놀이도 하려고 했어. 비비안은 덧붙였다. 감정적으로 나를 열게 하려고 했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 뭘 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라는 그녀의 시선을 만났다.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생각보다 더 많이요. 잠깐 동안 비비안의 가면이 흔들렸다. 아마라는 일어나 쟁반에서 약을 꺼내 건넸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비비안은 아무런 반론 없이 복용했다. 그 뒤의 침묵은 달랐다. 나중에 주방에서 아마라는 점심을 드고 있었고 60대의 피곤한 손과 조용한 불꽃을 가진 집 요리사 돌로레스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계단을 2번째로 오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녀는 접시를 닦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간호사는 첫 번째 점심 전에 그만둬요. 아마라는 작게 미소 지었다.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2년. 찰스가 자라는 걸 봤고 비비안이 썩어가는 걸 봤지.
그리고 여기서 영혼의 상처를 입고 떠나는 간호사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봤어. 왜요? 돌로레스는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비안은 강한 여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강한 흑인 여성을.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고 욕하지 않아요. 그녀는 어조와 말로 당신을 찌르죠. 그녀는 통제를 배우며 자란 남부 여성이에요. 그럼 왜 남아 있었나요? 돌로레스는 조용한 고통과 함께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저를 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보조일 뿐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리고 그때는 제 아들이 건강보험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비비안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다. 세상이 그녀를 위해 소리쳤다. 그날 밤 아마라는 떨어진 사진을 꿈꿨다. 비비안 옆에 사진 속 여성, 젊고 당당하고 부인할 수 없이 친숙한 그녀가 생각을 떠나지 않았다. 같은 피부톤, 같은 골격 구조, 하지만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부드럽고 부담이 없는. 잠시 동안 비비안은 그 사진 속에서 인간처럼 보였다. 차갑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단지 어머니로서 딸 옆에 있었다. 아마라가 깨어났을 때 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집에 단순히 일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녀는 더 큰 무언가를 목격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세 번째 아침은 창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비로 시작되었다. 비비에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고 메스꺼움, 피로,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아마라는 그 게임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그녀는 아침 약과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차분하게 방에 들어갔다.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쉬게 해드릴 수 있지만 약은 기다릴 수 없어요. 비비에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당신은 나를 강요할 권리가 없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라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에요. 월리스 부인. 그 말은 방에 머물렀다. 비비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라는 강요하지 않고 나갔다. 어떤 벽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고 단지 존재로만 무너질 수 있다. 나중에 찰스가 집에 들렀다. 그는 늘 그렇듯 맞춤형 블레이저를 입고 의무감에 젖은 태도를 보였다. 비비엔의 약을 주방에서 정리하는 아마라를 발견했을 때 그는 멈췄다. 아직 당신을 도둑질이나 독살, 학대로 고소하지 않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는 반쯤 미소 지었다. 그거 좋네요. 아직 어떤 카드를 쓸지 고민 중인가 봐요. 찰스는 진심으로 웃었다. 알다시피 그는 주방섬에 앉으며 말했다. 여기서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흔들리지 않는. 대부분의 간호사는 그녀를 매력으로 사로잡으려 하죠. 당신은 그 게임을 하지 않네요. 고통과 게임을 하지 않아요. 아마라는 말했다. 너무 많이 봐서 가장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기후 아마라는 공기를 쐬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안쪽은 숨 막히는 저택이었지만 외부는 놀랍도록 평화로웠다. 수국, 철쭉, 장미가 줄지어 있었고 모두 정원사들이 손질했지만 비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돌로레스가 차 한 잔을 들고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네요. 그녀는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왔고 당신은 임무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라는 차를 천천히 저었다. 빚을 가지고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영혼 깊은 빚을. 돌로레스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것은 집세보다 무겁네요. 내 여동생은 공립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그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그녀가 급하지 않다고 했죠. 단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젊은 흑인 소녀였어요. 그들이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쯤에는 너무 늦었어요. 돌로레스의 눈이 떨어졌다. 미안해요. 아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를 위해 아무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나중에 비비에는 아마라를 위층으로 불렀다. 그녀는 낡고
노란 봉투를 들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죠. 그렇죠? 아마라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네, 제 딸이었어요. 마가렛은 26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비 오는 길. 한 번의 실수. 사라져뒀어요. 미안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비비에는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마가렛은 나와 달랐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그녀는 대학에서 한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흑인, 가난한 이상주의자. 우리는 싸웠어요. 나는 못생긴 말을 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말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그와 함께 떠나려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막으려 했어요. 그녀가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싸웠고 그녀는 눈물 속에 떠났어요. 그날 밤 죽었어요. 비비엔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다시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찰스가 장례식을 처리했어요. 나는 분노 뒤에 숨었어요. 슬픔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증오를 허락했어요. 아마라는 침묵을 지키며 듣고 있었다. 그녀는 더 나은 무언가를 믿었어요, 에디오. 내가 그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 순간 비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다. 그날 저녁 정원에서 아마라는 찰스가 식물을 물주는 것을 보았다. 오늘 마가렛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찰스는 호스를 내리며 놀랐다. 그녀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녀는 마가렛이 사랑했던 남자에 대해 말했어요. 젊은 흑인 남자, 대학생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의 이름을 아세요? 그는 멈추고 눈에 띄게 놀랐다. 엘리아 브룩스,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튜터를 했어요. 똑똑하고 조용하고 용감했어요. 아마라의 심장이 멈췄다. 엘리아? 네. 왜요? 아마라는 숨을 삼켰다. 공기가 그녀 주위에 두꺼워졌다. 왜냐하면 그가 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비비엔의 방은 혼란스러웠다. 바닥에 시트가 떨어져 있고 베개는 한쪽에 쌓여 있으며 창문은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활짝 열려 있었다. 아마라는 아침약을 들고 들어와서 즉시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다. 비비엔은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멀리스 부인.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연습된 것이었다. 비비에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작은 손님방에서 잘 잤어요. 여기서 손님처럼 느껴져요. 제 역할을 알고 있어요. 아마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을 돌보러 왔어요. 돌봄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떠나길 원해요. 당신의 거룩한 침묵이 나를 짜증나게 해요. 여전히 아마라는 굳건히 서 있었다.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 제 일을 할 거예요. 존중을 받지 못해도 존중하며. 비비에는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다.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피부가 고난을 알기 때문에 고통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마라는 침묵을 두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비비에는 눈을 깜빡였다. 그것이 그녀를 흔들었다. 내 방에서 나가요. 약은 여기에 두고 갈게요. 1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그때 결정하세요. 밖에서 찰스는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가 폭발했네요. 진행 중이에요. 당신은 남아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는 웃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본 사람 중 가장 인내심이 많아요. 인내가 아니에요. 아마라는 말했다. 가르쳐지지 않는 저항이에요. 고통을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점심때 비비에는 목욕을 거부했다. 치매적이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내 몸을 만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집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다. 아마라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하루 종일 저를 모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위생을 거부하면 당신의 몸이 고통받을 거예요. 욕창으로 시작하고 감염으로 이어져요. 어떤 약도 그걸 고칠 수 없어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비비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는 없고 단지 충격이었다. 당신은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게임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미워해도 돌보러 온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30분만 혼자 있고 싶어요. 그 후에 도와주세요. 그것은 승리는 아니었지만 무언가였다. 그날 저녁 정원에서 찰스는 벤치에 앉아있는 아마라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녀는 물러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라는 말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을 건가요? 아마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에게 끝은 그녀가 죽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녀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때예요. 그날 밤 비비에는 아마라가 가져다 준 캐모마일 차를 마셨다. 감사하지도 논쟁하지도 않았지만 아마라가 불을 끌 때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내 손이 내 딸의 손처럼 부드럽구나. 아마라는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처음으로 비비에는 이기고 싶지 않았다. 인정받고 싶었다. 그 아침 비비엔의 침실은 라벤더 향이 났다. 향수가 아닌 아마라가 그녀의 관절을 달래기 위해 사용한 따뜻한 수건과 갓 세탁한 시트 때문이었다. 일상은 자리 잡고 있었다. 공기는 조용했지만 평화롭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비비엔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은밀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마라가 비비엔의 부은 다리에 연고를 부드럽게 바를 때 그녀는 침묵을 깨고 한마디를 던졌다. 아이 있어요? 아니요. 아마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최소한 불행을 더하지는 않았군요. 그것은 상처를 주기 위한 문장이었다. 우아하게 잔인한. 아마라는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크림을 바르고 손을 닦고 닦고 일어섰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 같은 여자를 알아요. 비비에는 눈을 좁혔다. 아직 수습 중인 사람이 큰 말을 하네요. 저는 통제를 힘으로 착각하는 여자를 알아요. 다른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비싼 신발을 신은 두려움일 뿐이에요. 비비엔의 턱이 경직되었다. 아마라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다. 그날 아침 돌로레스는 손님방에서 아마라를 찾아와 봉투를 건넸다. 당신에게 온 거예요. 그것은 아마라가 전에 일했던 병원에서 온 것이었다. 응급실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는 편지였다. 그녀의 백업 계획이 사라졌다. 돌로레스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나쁜 소식인가요? 그냥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돌아갈 곳이 없었다. 돌로레스가 그녀의 손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기가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일지도 몰라. 아마라는 그게 축복인지 함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비비에는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찰스가 방문했을 때 미소를 지었다. 아마라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집안 전통을 따르지 않고 충분히 존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차를 포르셀린 스푼으로 저었다. 엄마, 간호사가 필요해요. 하인이 필요해요? 찰스가 반쯤 웃으며 물었다. 난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그 위치가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해? 항상 그랬어. 찰스는 고개를 저으며 방을 떠났다. 좌절한 채로. 그는 계단 옆에서 아마라를 찾았다. 그녀가 널 해고시키려고 해. 알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것도.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안 해. 그녀는 통제력을 잃고 있어. 그래서 더 꽉 쥐고 있는 거야. 내가 반응하면 그녀가 이기는 거야. 하지만 내가 계속 차분하고 신중하게 나타나면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해. 찰스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경애와 불신이 섞인 채로. 심리학 공부했어? 아니요.
아마라가 말했다. 그녀 같은 사람에게 길러졌어요. 그날 밤 비비에는 아마라를 응접실로 불렀다. 그녀는 벽난로 옆에 있었고 부드러운 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너에 대해 뭐가 거슬리는지 알아? 비비엔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부서지지 않는다는 것. 네가 고통을 배지처럼 지니고 있다는 것. 그게 널 더 나아지게 만든다고 생각해. 그게 날 더 나아지게 하진 않아. 아마라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내가 살아남았다는 뜻이야. 이 집에 있는 걸 행운으로 여겨야 해. 받아들여진 것에 감사해야 해. 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마라가 말했다. 난 고용되었고 그걸 얻었어요. 내 발을 닦고 약을 주는 게 널 동등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인간이라는 게 날 동등하게 만들죠. 비비에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 대답, 그 톤, 차분하고 정직하고 두려움 없는. 비비에는 그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종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비비에는 약해진 상태로 깨어났다. 미열, 가슴 통증, 무거운 숨. 아마라는 이미 그녀 곁에 있었다. 산소통, 물, 시원한 천, 약, 모두 정밀하고 우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가족 주치의를 불렀고 직원들을 관리하며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경계했다. 그 후 찰스가 그녀를 한쪽으로 불러냈다. 네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어. 난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는 깊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에게 증명할 필요 없어. 난 그녀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라는 말했다. 난 내가 돌볼 수 있고 증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나 자신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날 밤 비비에는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마라는 근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비비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누군가는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뭘 얻는데? 아마라는 책을 덮고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가끔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고통이 퍼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비비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을 깜빡이고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아마라는 노트북에 글을 적었다. 그녀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여전히 허세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공포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 통제는 숨을 곳이 없다. 비비엔의 열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덜하고 덜 날카롭게 말했고 아마라를 바라볼 때 그녀의 눈에 평소의 강철이 부드러워졌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어느 아침 아마라가 비비엔의 다리를 깨끗한 붕대로 감싸던 중 나이든 여자가 침묵을 깼다. 라파에트라는 곳 들어본 적 있어? 루이지애나에 있는 도시요? 그래, 내가 자란 곳이야. 우리 아버지는 작은 목화 농장을 소유했었지.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엄마의 진주와 우리 할아버지의 자부심을 지탱할 만큼은 됐어. 아마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들리는지 놀라며 들었다.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느껴지던 때 나는 아이였어. 2층 집, 눈을 마주치지 않는 유색인종 하인들, 주일 점심에 우리 할머니가 역사의 올바른 편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던 때. 언제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됐나요? 비비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마가렛이 왔을 때 내 딸. 그녀는 말할 수 있게 되자마자 모든 것을 의문시했어. 왜 하녀는 부엌에서 먹어? 왜 그녀가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는데 엄마를 마님이라고 불러? 그녀는 멈췄다. 아마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들었다. 마가렛은 애틀랜타에서 대학을 다녔고 문학을 공부했고 활동가들과 어울렸고 젊은 남자를 만났어. 흑인, 총명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왔지만 그의 능력에 맞지 않는 큰 꿈을 가진 그를 만났어요? 만날 필요 없었어. 그의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그를 미워했어. 그건 일시적인 것이라고 했어. 그가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녀가 그를 사랑했고 그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날 미치게 만든 건 그가 내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는 그냥 나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가 그와 함께 떠날 계획이었어. 나는 그녀가 나를 부끄럽게 하고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했어. 우리는 싸웠어. 그녀는 울면서 떠났어. 긴 침묵. 그녀는 그날 밤 죽었어. 비, 날카로운 컵커브 차가 뒤집혔어. 찰스가 모든 것을 처리했어. 나는 그녀의 시신도 보지 못했어. 비비에는 앞을 응시하며 목소리가 이제는 거칠었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 자랑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냥 묻어버렸어. 네 아마라는 조심스럽고 조용히 그녀의 팔에 손을 얹었다. 유감이에요. 그럴만해. 나는 그녀를 내 증오로 죽였어. 아니요. 아마라는 속삭였다. 그녀는 희망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비비에는 놀라서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아마라는 정원에서 찰스를 찾았다. 그녀는 마가렛과 그녀가 사랑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다고는 몰랐어. 그녀는 기억했어요. 그의 이름을 말했어요. 엘리아 브룩스. 찰스의 턱이 굳어졌다. 그래, 엘리야? 그는 지역 비영리 단체에서 교사로 일했어. 총명했고 부드러웠지만 강했어. 아마라의 입이 말라갔다. 그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찰스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무도 몰라. 마가렛의 죽음 이후 그는 사라졌어. 주 밖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 왜? 아마라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딸인 것 같아요. 애틀랜타의 하늘은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두꺼운 구름이 층층이 쌓여 숨을 참는 듯 했다. 아마라는 그날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방식이 아닌 누군가가 마침내 진실에 항복할 때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였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엘리아 브룩스, 그 이름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울리는 종처럼 그녀 안에서 메아리쳤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반쯤 전해진 이야기들, 공유되지 않은 편지들을 기억했다. 한 번은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논쟁 중 그의 이름을 들었던 것도 기억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녀는 단지 비비엔의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비비엔이 역사에서 지우려고 했던 남자의 딸이었다. 그날 아침 비비엔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찰스는 비비엔이 요청한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일찍 떠났다. 아마라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나이든 여자가 나무 상자를 무릎에 얹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들어와, 앉아. 아마라는 따랐다. 비비엔은 역시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갔지만 평소보다 맑았다. 꿈을 꿨어. 비비엔이 말했다. 마가렛이 그 안에 있었어. 그녀는 내가 18살 때 사준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 그녀는 내게 미소 지었고 그녀 뒤에는 엘리아가 있었어. 아마라는 숨을 참았다. 그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어. 조용하고 단호하게 내가 한 모든 것을 알고도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그냥 나를 이해했어.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나이 들어 누렇게 변하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필체는 강하고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마가렛이 죽기 일주일 전에 이걸 썼어.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들의 사랑이 내 자존심보다 강하다고. 나는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았어. 그녀는 아마라에게 그것을 건넸다. 서명이 그녀의 가슴에 강한 충격처럼 다가왔다. 엘리아 브룩스. 그녀가 읽는 각 단어는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아버지, 사랑했고, 싸웠고, 존엄하게 거부를 견뎌낸 아버지의 한 조각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비비에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가 내 아버지였던 거지? 아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이 아팠다. 그런 것 같아요. 비비에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선에는 날카로움이 없었다. 오직 슬픔만이 있었다. 너는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아마도 네가 내가 파괴한 것을 완성하러 온 걸지도 몰라.
그날 오후 비비엔은 쓰러졌다. 열이 갑자기 다시 찾아왔다. 그녀의 혈압이 급락했다. 찰스는 아마라가 군대처럼 정확하게 일하는 것을 보기 위해 집으로 급히 돌아왔다. 산소가 흐르고 IV 용액이 준비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시가 내려졌다. 차분하고 집중된. 그녀는 안정되고 있어요. 가족 주치의가 진차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어떤 스트레스도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의사가 떠난 후 찰스는 아마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녀를 또다시 구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그녀의 몸만 구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영혼을 바꾸었어요. 아마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 비비에는 어둠 속에서 깨어나 아마라가 여전히 그녀의 침대 옆에서 맥박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도 쉬어야 해요. 비비엔이 속삭였다. 당신도 그래야 하죠. 그들은 작은 미소를 주고받았다. 당신은 나를 미워해야 해요. 비비엔이 말했다. 당신에게는 그럴 이유가 충분해요. 그래야겠죠. 아마라가 동의했다. 하지만 미움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해요. 비비엔의 입술이 떨렸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아마라가 끊어왔다. 하지만 남은 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후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성했다. 다음 날 아침 비비엔은 참나무 아래의 정원 벤치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곳은 마가렛이 책을 읽던 같은 벤치였고 엘리야가 그녀를 비밀스럽게 기다리던 장소였다. 아마라는 그녀를 부드럽게 밀어냈다. 새들이 머리 위에서 지저귀었다. 공기는 생명의 냄새가 났다. 마가렛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기르지 못한 꽃을 키우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비비엔이 속삭였다. 나는 이제야 그걸 이해했어요. 아마라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미래를 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피어나게 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찰스는 법원에서 돌아왔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말했다. 당신은 그녀의 유언장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아마라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주장했어요. 아마라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내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설계도였다. 나와 같은 가족들, 그녀와 같은 노인들을 위한 웨스트엔드의 무료 클리닉.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녀의 딸의 이름을 따르길 원했어요. 찰스는 제안을 읽고 감정이 북받쳤다. 마가렛의 집. 그는 속삭였다. 아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무것도 지우지 못하지만 지속되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비비엔 월리스가 속삭였다. 고마워요. 아마라는 새벽에 깨어났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영혼은 가득 찬 느낌이었다. 무겁지 않고 단지 고요했다. 폭풍 후의 고요함 같은. 그녀는 저택의 현관에 서서 스웨터에 몸을 감싸고 시원한 애틀랜타 공기를 들이마셨다. 돌로레스가 그녀를 밖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잤어요.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아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된 것 같아요. 돌로레스는 세부 사항을 묻지 않았다. 단지 아마라의 팔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도 그래요. 비비에는 늦게 깨어났지만 차분했다. 그녀의 숨은 얕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마가렛의 사진을 요청한 후 아마라를 찾았다. 그녀는 옷 입는 데 도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마라가 그녀의 어깨에 쇼를 두르고 은빛 머리를 빗어주는 것을 허락했다. 정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다시 벤치로 갔다. 태양은 부드럽고 황금빛이었다. 세상은 새로워 보였다. 내 딸은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비비엔이 말했다. 나는 그것이 그녀를 순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라는 조용히 있었다. 나는
그 클리닉이 세워지길 원해요. 비비엔이 말했다. 나는 그것이 그녀의 이름을 따르길 원하고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는 곳이 되길 원해요. 아마라는 그녀를 향해 눈을 가득 채웠다.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찰스는 최종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다. 비비엔은 아마라가 재단 헌장에 추가되기를 주장했다. 간호사로서가 아니라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유산으로서. 아마라는 거절하려고 했다. 나는 한 푼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올바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올바르게 만들게 해줘요. 비비엔이 말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뭔가 괜찮은 일을 하게 해줘요. 그녀는 찰스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필요한 것을 모두 주세요.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 비비엔은 아마라에게 전에 감히 묻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 그는 어땠나요? 엘리야. 아마라는 미소 지었다.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춤은 못 췄지만 재즈를 사랑했어요. 엄마는 그가 모든 문장을 하나의 움직임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그는 당신에 대해 알았나요? 아마라는 고개를 저었다. 알려고 했어요. 엄마는 그가 썼다고 했어요. 물어봤지만 마가렛 이후로 그는 사라졌어요. 비비엔은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나는 모두를 밀어냈어요. 심지어 그도. 그는 내 딸이 유일하게 보였던 남자였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아마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중요해요. 비비엔은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달빛이 쏟아졌으며 그녀의 손은 아마라의 손에 부드럽게 감겨 있었다. 마지막 말도 마지막 숨도 없었다. 단지 고요함과 평화만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찰스는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아마라는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슬픔은 그 길을 끝내야 한다. 장례식은 비비엔이 요청한 대로 단순했다. 화려함도 과시도 없이 단지 몇 개의 의자만이 같은 참나무 아래 있었다. 아마라는 연설을 부탁받았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뛰는 심장을 안고 섰다. 비비엔, 월리스는 강한 여자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날들의 드문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칭찬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오직 용감한 사람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완벽하게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달하려고 죽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전부예요. 군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었다. 구원받은 삶, 다시 쓰여진 이야기, 다시 태어난 유산. 월리스 저택은 이제 달랐다. 단지 조용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르게 숨쉬었다. 더 이상 오래된 고통의 무게를 벽에 새겨 넣지 않았다. 한때 모든 구석에 살던 긴장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억, 쓰라림이 아닌 아마라는 며칠 더 머물렀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끝을 존중하기 위해.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마지막으로 비비엔의 약장을 정리할 때 찰스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문간에 나타났다. 아직도 누군가를 돌보려는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아마라는 커피를 받았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창문을 통해 햇빛이 비치며 한때 그림자만 있던 공간에 빛을 드리웠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겼어요. 찰스가 말했다. 하나는 나에게, 하나는 당신에게. 아마라의 손이 머그잔 위에서 멈췄다. 내게요? 그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앞면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비비엔이 서명했다. 아마라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마라, 내가 더 만회하는 용기를 가졌다면 얼굴을 마주하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는 모든 것처럼 내게 늦게 왔어요.
당신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부수르려고 했던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당신은 남아있었고, 돌보았고, 나를 보았고, 내가 얻기도 전에 용서했어요. 당신은 미움의 아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가 파괴하려 했던 사랑의 유산이에요. 만약 나 같은 여자를 위한 곳이 저 너머에 있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비비엔, 아마라의 눈이 가득 찼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신성한 무언가처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진심이었어요. 찰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것이? 그녀는 내게 아무것도 남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마라가 말했다. 그녀는 내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것을 주었어요. 그녀는 내게 마무리를 주었어요. 찰스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또한 당신이 마가렛의 집을 보도록 원했어요. 그녀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돕도록 나에게 부탁했어요. 아마라는 깊은 숨을 쉬었다. 그럼 함께 해요. 2달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장소는 애틀랜타의 웨스트엔드에 있었다. 종종 간과되고 서비스가 부족하고 잊혀진 지역.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마가렛의 집은 단지 클리닉 그 이상일 것이다. 그것은 약속의 실현이었다. 아마라는 화려한 직함을 원하지 않았다. 코너 오피스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를 치료하고 복도를 걷고 오랫동안 무시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녀는 거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존재를 원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마라는 카를라라는 이름의 여성을 치료했다. 그녀는 새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할머니로 두 직업을 수십 년간 일하며 지쳐 있었다. 이곳을 연 사람이 당신인가요? 카를라가 물었다. 나는 단지 그것이 여기 오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아마라는 카를라의 팔에 붕대를 감으며 대답했다. 내 손자는 천식이 있었어요. 보험이 없었죠? 우리는 단지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카를라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적을 기도할 필요는 없어. 네가 바로 그 기적이야. 아마라는 가슴이 아리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곳은 우리가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클리닉이 대중에게 문을 연 날 외벽에 벽화가 공개되게 되었다. 젊고 빛나는 마가렛이 금색과 라벤더 색조로 그려져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치유의 손과 피어나는 꽃들이 있었고 아래에는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상처를 되돌릴 만큼 사랑하는 이들에게. 찰스는 아마라 옆에 서서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다. 이웃들이 모여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녀가 이걸 정말 좋아했을 거야. 그가 말했다. 그녀가 지은 거야. 아마라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녀의 청사진을 따랐을 뿐이야. 그 주에 아마라는 전화를 받았다. 마가렛의 집을 만든 분이신가요? 부드러운 남부 사투리가 물었다. 네, 누구시죠? 제 이름은 루스예요. 엘리아 브룩스의 사촌이에요. 오랜 친구에게서 이 클리닉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아가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있다고 했죠. 강하게 자랄 거라고. 아마라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죽기 전에 상자를 남겼어요.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몇몇은 마가렛과 함께 찍은 것들이에요. 아마라가 아기일 때의 것일 수도 있는 사진들도 있어요. 아마라는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루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낡았지만 소중히 간직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고 하나는 대학 시절의 마가렛, 또 다른 하나는 신생아를 안고 웃고 있는 엘리아였다. 맨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걸 찾게 된다면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님을 알아주길 바란다. 마가렛을 앗아간 세상에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 몰라 떠났을 뿐이다. 하지만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그녀와 함께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엘리야, 아마라의 뺨을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달이었다. 마가렛의 집이 문을 연 지 1년 후 커뮤니티는 기념일을 맞아 모였다. 푸드트럭, 음악, 지역 예술가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로 온 이유는 이야기, 벽 뒤에 숨겨진 이유였다. 아마라는 연단에 섰다. 해가 지면서 군중은 조용해졌다. 난 내가 믿는 모든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돌보러 집에 들어갔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떠나는 대신 머물렀고 그녀는 변했어요. 그녀는 앞에 있는 얼굴들을 살폈다. 어머니들, 어르신들, 청소년들, 간호사들, 교사들. 내가 강에서 머문 게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기억했기 때문에 머물렀어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게 이 클리닉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아무도 그런 기분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아마라는 조용히 해달라고 손을 들었다.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을 짓고 자금을 댄 비비안 월리스, 그녀의 딸이 영감을 준 여자는 항상 친절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지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주었어요. 희망. 군중 속에는 낯선 사람들과 친구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완벽하게 죽지 않았지만 구원받고 죽었다는 것은 중요해요. 행사 후 8살도 안 된 작은 소녀가 아마라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막대기 인형들이 하트로 둘러싸인 그림을 내밀었다. 그중 하나에는 아마라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할머니가 아프지 않아요. 아마라는 무릎을 꿇었다. 이름이 뭐니? 사랑스러운 아가? 마가렛. 그녀는 속삭였다. 벽에 있는 그 여자처럼. 아마라의 마음이 동시에 갈라지고 빛났다. 그래, 마가렛. 그녀가 말했다. 너도 그녀처럼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어. 소녀는 환히 웃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날 밤 아마라는 클리닉 밖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입구 위에 빛나는 글자들, 마가렛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벽을 손으로 만지며 속삭였다. 네가 해냈어. 우리 둘 다 해냈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따뜻하고 가득 찬 거리, 세상은 평화로웠다. 한때 수치심에 묻혔던 것이 이제 정의로 심어졌기 때문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감을 주고 도전하며 종종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강력한 여정들이 다가오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